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연말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공수처법이, 그리고 그 사흘 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습니다. 그 통과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의회 구태타였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실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연말 안에 이 두 개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사당 안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 가지고 이 악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의도를 바라다 보면 아주 황폐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 구태타를 통해서 통과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핵심 실세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1월 1일 민주당은 담배식에서 당 지도부가 당당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가지고 우리 사회의 패권 세력을 교체할 발판을 마련했다. 패권 세력을 교체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주 도도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패권 세력을 교체하는데 교체해서 들어설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아닌가? 청와대 핵심과 여당 핵심의 이런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에 비춰봐서 자유한국당은 담배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거기도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제 눈에는 희희낙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의회 구태타를 통해서 두 개의 악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하고 비통한 심정을 1월 1일 기해서 그러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표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실패를 4.15 총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이 청와대와 여권 실세들이 생각하는 패권 세력의 교체에 맞서가지고 4.15 총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나아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선까지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래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공수처가 7월 초에 발족되는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되니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공수처가 발족되기 전에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그런 일대 결의를 우리는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민들 앞에 1905년 11월에 황성신문사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심정으로 쓴 글 시일야 방성대곡을 한번 읽어보고, 국민 앞에 두 개의 악법을 의회 구태타를 통해서 이것을 막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꾸짖고 용서해달라. 자유한국당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과 같은 그러한 성명과 그러한 결의를 오늘이라도 그 장지연의 심정에 돌아가 가지고 두 개의 악법을 우리가 철저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하는 신병을 토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우선 반성하십시오. 반성이라는 것은 되돌아보고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4월 초에 두 개 악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을 때 그대들은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9개월이 됐습니다. 장외투쟁 열심히 했지요. 한데 그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쩌면 그것이 국회 개혁일지도 모른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이
굳이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 중간층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 여당의 논리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것이 악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반되고 반국민적이다. 공수처법은 결국은 정권 유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공수처라는 칼날 위에 세워서 자기 편으로 전부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처다. 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그래야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악법은 통과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이것을 홍보하는데 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장애의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외마디 소리로 이 두 개의 악법은 반국민적이다. 공수처법은 정권 유지 연장을 위한 것이다. 이게 총론적인 외마디 소리만 지르고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요. 전단을 만드시오. 그리고 장외투쟁의 무대 설치비 이런 걸 아끼시오.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이 악법인지를 세밀하게 국민들이 이해 양해할 수 있도록 전단을 만들고 대학으로 직장으로 거리로 지하철로 국회의원 100여 명이 퍼져서 국민을 설득하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이런 노력을 했습니까? 당 지도부 몇몇 사람들만 빛나게 하는 장외투쟁을 하고 그리고 총론적인 얘기를 끝이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의 논리에 따라서 제 주위에서도 아니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철저히 막고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악법이 통과될 때의 그 본회의장 모습을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몸싸움 금지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의장석의 단상을 일단 포위 점거하고 나서 그리고 국회 경위가 그 길을 뚫을 때 그 뚫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의석에 남아있던 국회의원들은 이런 손팻말을 들고 무리상은 아들 때문이다, 날치기다, 강도짓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표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상정합니다. 부결됐어요. 무기명 표결하는 것이 부결되니까 원내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그 둘러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방매질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아주 애교 있게 뭐 이렇게 손팻말을 들고 이렇게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이어서 로텐다 홀에서 이 두 개 악법을 제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가라. 그러니까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4, 50명, 그러지 않을 때는 한 10여 명이 아주 이 농성하는데 가담했습니다. 이래 놓고 나를 밟고 건너가라. 그 모습과 그게 동원된 인원들을 보면 밟고 갈 필요 없이 둘러갈 수 있도록 됐어요. 이쪽 저쪽으로 둘러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이 막혔다 그러면 뛰어넘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줄로 앉아 있어요. 뛰어넘어서 가도 그만이. 이게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그때도 매일같이 얘기를 했지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로텐다 홀을 점령하라. 국회의원 100여 명, 당직자, 수도권의 당원협의회 회장, 이 숫자만 하더라도 1000여 명을 동원할 수 있을 거 아닌가. 1000여 명을 동원해갖고 로텐다 홀을 꽉 막아라. 그럼 자연히 이걸 뚫고 갈 수가 없다. 경호권을 발동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다. 10월 광장의 민심이 그러한 것이 촉발의 계기가 돼갖고 국회 쪽으로 시선이 몰리고 민심이 크게 쏠리게 된다. 이게 두 개의 악법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다 보게 된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로텐다 홀을 한 번도 장악하고 꽉 채우지 못한 가운데 이 두 개의 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석고대죄하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수는 싸워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결기를 엿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제가 줄기차게 종로구에 나갈 입후보 하겠다는 걸 선언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지역구에 나갈 용맹이 없고 비례대표나 나갈 것 같다. 그래도 최근에는 비례대표에 나가도 이게 체면 없는 짓이니까 나는 이번 선거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1월 2일 오늘 11시 이 순간에 제 생각은 아마도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도 안 나가고 비례대표도 안 나가고 나는 총선거를 지휘하겠다. 이런 마음먹이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앞으로 12여일 안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아마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종로구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는 이미 지난 주일에 나는 당명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종로구에 나가라고 하면 가서 싸우겠다 이런 결기를 보였습니다. 이 결기를 뺏겨버렸어. 황교안 대표는 결기를 뺏겨버렸어. 그나마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는 나는 종로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결기를 회복해야 다음으로 통합 문제 등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다시금 바라다보는 계기가 마련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태도를 보고 좀 더 세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